인생게임에 로그인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중립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따라 올바른 정책이 있는 거고 그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편들진 않습니다. 다만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는 정책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한 중립을 추구하는데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동산 사태와 관련하여 재밌는 글들을 제가 좀 보고 신문기사나 책 같은 거를 보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 여겨져 가지고 연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서민을 위한 정부가 집권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 논리로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크게 두 가지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이고요. 두 번째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정책이 나눠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입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학생들을 다루는 선생님의 태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세계를 인정하며 큰 문제가 없는 한 가급적 학생들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게 작은 정부 선생님입니다. 이것도 물론 정도가 있지만 크게 나눴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학생들, 그들만의 리그를 인정합니다.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서열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태계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큰 문제가 있으면 관여를 하겠죠. 반대로 큰 정부 선생님은 학생들의 세계에 관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덩치 큰 친구와 덩치가 작은 친구가 있으면 덩치 큰 친구한테 너가 힘이 더 세니까 작은 친구보다 물건을 몇 개 더 들어,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혹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가 성적에 불이익이 있으니 대신 다른 평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줄게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가의 여러 상황, 특히 시장에 많이 관여하는 게 큰 정부입니다. 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 진보 정권은 보통 큰 정부를 지향해요. 이제 주된 명분은 서민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서민을 위한 정부는 큰 정부가 돼서 재정 지출과 복지를 확대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는 시도이고 처음엔 경기부양 효과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에 우리는 조금 서로 도울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도 돕고, 그렇죠?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잖아요. 다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이제 초반에는 경기부양 효과가 일어납니다.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근데 이후에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게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적당히 오면 경기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오면 독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이건 당연하겠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의미하니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산, 즉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의 경우는 오히려 힘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산을 들고 있던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약간 어떤 효과랑 비슷하냐면, 벌레를 잡겠다고 어설프게 약을 뿌리면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벌레가 더 많이 번식하게 되죠. 집에 개미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집에 개미를 잡는 방법은 여왕개미를 암살하는 겁니다. 이 암살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왕개미를 암살하는 거지 돌아다니는 일개미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개미를 죽이면 위기를 느낀 여왕개미가
더 많은 개미를 산란한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여부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여왕개미를 암살해야지 일개미를 죽인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남미의 사우디라고 불리는 베네수엘라가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의 사례 같은 경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민을 위한 정부는 지출과 복지를 늘리게 되고 선심성 지출 등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 지출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게 되느냐? 정부는 사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돈을 찍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앙정부는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찍으면 돼요. 돈이 부족하다?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어디서 일해서 벌어야 되지만 정부는 그냥 돈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돈을 많이 찍게 되면 그 부담은 후세들이 지게 돼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돈을 찍게 되면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시에 우리들은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정부 부채의 경우에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화폐를 보유한 우리들은 실질 구매력이 감소해요. 근데 실질 구매력은 감소했으나 명목 화폐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기 때문에 결국에 세금은 더 내야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구매력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더 내야 돼요. 국민의 부가 정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듯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답은 아니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최근 부동산 논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경제적 논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아웃 하겠습니다.